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꿀쌤 이상원입니다. 2016년도 1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입니다. 직선 2x-y-1은 0과 평행이고요. 그 다음에 0,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직선식의 기본식의 모양을 좀 아셔야 돼요. 직선식이요, y는 뭔가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x 더하기 또 뭔가 숫자가 있고,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써놨을 때 그 직선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요 x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에 의해서 직선이 적게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기울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평행하다, 이 얘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란히 간다는 얘기고,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직선과 평행하면 이 직선하고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을 테니까 이 직선하고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똑같을 거야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y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등호의 한쪽 편에는 y만 있고 나머지를 다 반대쪽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x도 있고 y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 편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요? y만 있어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y를 저 반대편으로, 등호의 반대편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마이너스 y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2x하고 마이너스 1하고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y였던 애는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y가 됐습니다. y는 2x-1 됐어요. 다시 y는 숫자 곱하기 x, 숫자 곱하기 x 플러스 또 어떤 숫자가 오게 돼 있는데, 이때 x 앞에 붙은 이 숫자가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되고요. 즉, 이 직선과 평행하려면, 똑같은 기울어진 정도를 갖추려면 답이 되는 직선의 식도 x 앞에 숫자가 2여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여기는 x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2 똑같지 않죠? 그 다음 여기는 x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지 않습니다. 3번도 2분의 1 똑같지 않고요. 몇 번에? 4번에 똑같은 숫자가 x 앞에 붙어 있네요. 둘이 뭐 하다고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고요. 즉 뭐 하다고요? 평행하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0,5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평행하다는 얘기,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것만으로도 x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2,1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저 그림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 모양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 식은요,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자, 이 네모에는 원의 중심에 x좌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y에서는 당연히 y좌표를 빼야 되겠죠. 이 세모에는 중심의 y좌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여기에는 반지름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중심이 x좌표가 2, y좌표가 1이래요. x 빼기 x좌표니까 x 빼기 2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y 빼기 y좌표라는데 y좌표가 지금 1이니까 y 빼기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x-2의 제곱, y-1의 제곱이 있는 걸 찾아보면 x-2, y-1, 1번 되고요, 2번도 되고요. 3번, 4번은 x좌표가 2인데 대신 y좌표를 갖다 써놨으니까 틀렸어요.
3번, 4번은 일단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모양은 똑같고요. 이제 이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루트 5, 여기는 5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뭔지만 결정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을 그림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림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2,1 정해줬어요. 어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해준 게 있죠. 원점이래요. 여기도 지난대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그은 선, 요 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이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말이죠, 요렇게 C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이용해요. 자, 요 삼각형을 잠깐 이쪽으로 옮겨 올게요. 요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요 90도가 쳐다보고 있는 이 변을 빗변이라고 부르는데 직각삼각형의 세 변은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즉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고요, 어떤 숫자, 길이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시는 거죠.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식이에요. 2017년도 1회차 7번 문제인가 8번 문제인가를 풀이를 보시면 달쌤이 한번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걸 여기서 또 한번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삼각형에 적용을 해보면 말이죠, 요 밑에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총 길이가 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길이는요, 여긴 0이고요, 여기 바닥이 0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똑같겠죠? 여기도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여긴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반지름의 제곱은, 반지름을 그냥 네모라고 놓겠습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 1은 제곱하면 1이고요. 2는 제곱하면 2 곱하기 2, 4가 될 테니까 1 더하기 4 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이 네모가 뭐라고요? 반지름.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까지의 요 거리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 나왔어요? 5 나왔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간단한 점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0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고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답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요, 그대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얘가 X좌표고,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는 것만 구분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점을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5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답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요, 그냥 좌표에다가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X좌표에다가 X축으로 이동한 5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5를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한 점은 둘이 계산한 4가 될 거고요. Y좌표에다가 또 Y축으로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0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그냥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동한 점의 좌표는 4,2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14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식이 두 개 있고요. 얘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그림들이 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색칠된 데만 좀 다르네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어디를 칠해야 되니를 찾아내는 문제죠. 자,
아, 보니까 원이 하나 있나 봐요. 아까 12번에서 원의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x 빼기 중심의 x좌표의 제곱, y 빼기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뭐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원을 나타내는 점들의 모임,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있는 식이 x의 제곱이래요. x에서 아무것도 안 뺐죠. 중심이 0이라는 얘기예요. 중심의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냥 y의 제곱이래요. y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y에서 빵을 뺀 겁니다. 빵. 중심의 y좌표가 빵이에요. 그래서 중심의 x좌표도 빵, y좌표도 빵, 0,0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다 중심이 0,0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다 중심이 0,0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는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부등호가 이쪽이 더 크대요. 다시요. 반지름과 똑같으면 원입니다. 그런데 반지름보다 조금 작아요. 요만큼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보다 조금 작으면 여기쯤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쯤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예요? 원의 내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그림은 원의 안쪽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네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원인데 반지름보다 짧으면 원의 안쪽. 반지름보다 멀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저쪽으로 반지름보다 멀어. 그럼 원의 바깥쪽을 칠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반지름보다 짧으니까 원의 내부를 칠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 중에 원의 바깥쪽이 칠해진 거는 보기 중에 원의 바깥쪽이 칠해진 거는 버려야 되죠. 원의 바깥쪽이 칠해진 게 3번과 4번은 원의 바깥쪽. 얘도 원의 바깥쪽에 칠해져 있으니까 3번, 4번은 일단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x보다 크대요. 시험지를 잘 보면 말이죠. 요 직선 옆에 y랑 x랑 같다고 써 있습니다. y랑 x랑 같다는 무슨 식? 직선식. 오늘 11번에서 한번 했었죠. 직선식. y는 먼 x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직선 y랑 x랑 같은 직선들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y가 더 크대요. 좌표축을 좀 살펴보면요. y축은 얘가 y축이고요. y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1, 2, 3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당연히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저 직선의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큰 쪽을 말하니까 직선의 위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려져 있는 직선들이 다 원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데 이 식은 요 노란 직선의 위쪽을 말하는 거네요. 이런 그림이 보기에 없는데요. 자, 연립부등식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공통된 부분을 나타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직선의 위쪽이면서 원의 내부죠. 제가 직선의 위쪽은 노란색으로 칠했고요. 원의 내부는 흰색으로 칠했는데 두 개의 선이 겹치는 동네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원의 안쪽이면서 직선의 위쪽인 요 동네가 칠해진 게 답이 되겠죠. 혹은 보기 2번을 보니까 직선의 아래쪽이니까 너는 탈락이구나.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반지름보다 작으면 반지름보다 짧은 원의 반지름보다 짧은 안쪽 내부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보다 크면 원의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그려놓고 y가 더 크대요. y는 크면 클수록 y축 위쪽이니까 그 도형의 위쪽을 칠하고 y가 작으면 아래쪽을 칠하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함수 fx는 x에서 y로 쏜대요. 무슨 뜻이라고요? x에 있는 애들이 y 쪽으로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 x에 있는 이 숫자들이 y 쪽으로 숫자를 하나씩 날리고 있는 이런 모양이네요. 그랬을 때 여기 어려운 모양이 있고요. 요걸 만족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가 뭔지 몰랐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얘는요, f 위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얘는 f의 역함수래요. 그래놓고 뭐가 있냐면 밑에 f가 있어요. 그림에 있는 함수는 f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f 위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역함수인데,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표를 보고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1이 1한테 쏘잖아요. f라는 함수는요, 함수 안에 1을 퐁당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이 또 1이 나온대요.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라는 함수는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1이 1한테 화살표를 쏴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 2는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2 집어넣으면 3 나와요. 3 집어넣으면 5 나와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표를 보고 F1도 알 수 있고요, F2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F3이 5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역함수의 뭔가가 화살표가 얘한테 쏜다는 얘기잖아요. 역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역함수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전부 다 반대로 쏘시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험지에 요 꼭다리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이쪽으로 쏘네. 요쪽으로 쏴서 요렇게. 요쪽으로 쏴서 요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거꾸로 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건 함수가 아니고 뭐예요? 아까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는 아까랑 똑같이 읽을 수 있죠. 역함수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1 나와요. 역함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얘가 역함수 표시래. 역함수에는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또 역함수에는 5 집어넣으면 3한테 화살표를 쓰네요. 5 집어넣으면 3한테 화살표를 쏘네요. 그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역함수에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2가 나오니? 누가 2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뭘 집어넣어야? 3을 집어넣어야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저 값, 여기에 들어갈 요 값,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역함수는 화살표를 반대로 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미지수를 찾는 문제인데, 역대 출제된 분수함수의 문제들은 전부 다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만 찾을 수 있으면, 즉 점근선만 그릴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림을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점근선만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점근선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복잡하게 x 빼기 얼마, 그리고 뒤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첫 번째는 분모는 0 하고 쓰시는 겁니다. 다시요.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분모가 꼭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분모가 꼭 있을 텐데 이 분모는 0 하고 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x 빼기 a, 얘를 0이라고 쓰시면 당연히 x 값이 얼마 나와요? a 나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x축에서 a라는 점을 잡아서 점선을 a에다가 이렇게 쫙 내려주시면 돼요. 얘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어떻게 했죠? 분모는 0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그 분수를 다 가려버리세요. 손으로 분수를 다 가려버리면 y는 b만 남죠? 그러면 이 숫자를 읽으신 다음에 y축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보기 중에 이 그림이 있으면 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할 거 뭐였죠? 분모는 0. 그래서 분모해 봤더니 x 빼기 2래요. x 빼기 2가 0.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2. 그래서 책에 x축에 여기가 1, 2, 여기쯤 2인가 봐요.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풀었네요. 자, 저기는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분수를 손으로 가려버립니다. 분수를 손으로 가려버리면 y는 a가 나와버리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점근선 y축에서 a를 찾아가지고 점근선을 따다다다다다 그었겠죠? 근데 지금 점근선이 얼마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y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y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연습하시는 겁니다. 몇 년째 이것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x는 a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식을 변형해서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문제들이 과거엔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최근 3번 정도는 그림이 그냥 주어진 2번 정도구나? 2번 정도는 그림이 주어져서 그냥 그림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y좌표 최소값, 가장 높이 있는 y좌표 최대값 이런 것만 찾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 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식을 변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이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꼭지점만 찾아내는 요 x값과 요 최소값만 찾아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석적으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잖아요. 그죠? 이 숫자를 조금 칸을 비워두고 뒤에다 쓰세요. 그리고 자, 요 사이에 뭘 넣을 거냐면 어떤 똑같은 숫자를 더했다 뺄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걸 더했다가 똑같은 걸 빼니까 0을 더한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뭘 더하고 뭘 뺄 거냐면 요 숫자의 절반. 다시요. x 앞에 있는 이 숫자의 절반의 제곱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x 앞에 마이너스 2인데요. 절반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요걸 제곱하면 사실은 부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2의 절반이니까 1, 그것의 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 곱하기 1, 1이죠. 그러니까 걔를 여기다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x 앞에 있는 숫자의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어요. 그리고 나면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요만큼이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는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꼬랑지에 있는 애들은 둘이 더하시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요렇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그 뒤에 남는 찌꺼기들로 요렇게 써놓은 거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x에 있는 요분, x에 있는 이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그대로, 얘가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언제나 저 꼭지점부터 찍는 겁니다. 꼭지점이요, x좌표가 1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간 여기겠죠. 그 다음 y좌표는 4래요. y축에서 0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올라간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위치를 딱 잡아놓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x제곱, 차수가 가장 높은 항 x제곱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다? 4다. 4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그때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아, y좌표가 4일 때 x좌표는 얼마니? 여기 1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보기 1번에 있는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게 숙달이 안 되신 분들, 아, 선생님 저는 요거를 다 못하겠는데요. 요 식에서 어떻게 꼭지점만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게 급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외우시는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꼭지점의 x좌표는요, 여기까지 나온 문제들은요 전부 다 이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꼭지점의 x좌표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세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에 첫 번째에 마이너스 2를 곱하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1이 있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를 분자에다가 그대로 올립니다. 다시요. 분모 앞에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한다. 그 위에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면 답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 요건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자, 꼭지점의 x좌표 1인 거 알았어요. y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식을 변형할 필요 없이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구한 x좌표를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6에서 2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가 꼭지점으로 나오죠. 자, 꼭지점에 y좌표 나오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x를 구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만 외우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앞에 있는 애에다 마이너스 2 곱하고요. 분자에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제곱 앞에 마이너스 2, 분자에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그걸 계산한 값이 꼭지점의 x좌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